거대한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전 세계 물류와 안보를 책임지는 조선 산업의 패권 다툼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조선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선박 건조 속도에서 심각한 한계를 느끼며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배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제조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사업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죠.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가 있어도 이를 빠르게 현실로 구현해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미국은 이제 동맹국인 한국의 압도적인 건조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인물은 신영증권의 엄경아 위원님으로 업계에서는 20년 동안 배만 바라본 이른바 조선의 국모라고 불리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엄 위원님은 2025년의 호황을 넘어 2026년에는 한국 조선업이 실적과 수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더욱 강력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결국 실적인데 2026년에는 과거에 수주했던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눈에 띄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것을 넘어 어떤 종류의 배를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2026년은 컨테이너선을 넘어 LNG 운반선과 특수선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수출 전략과 맞물려 신규 LNG 프로젝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실어 나를 LNG 캐리어에 대한 발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지점은 미국이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영역인 군함 건조와 전략 상선 분야에서도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에는 존스 액트라는 강력한 법령이 있어서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 안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자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은 이 법의 예외 조항까지 고려하며 한국 조선소의 군함과 상선의 건조를 맡기려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바다 너머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며 이미 함정 숫자 면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CSSC라는 거대 국영그룹을 중심으로 전 세계 선박 수주의 60% 이상을 싹쓸이하며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중국이 추격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고객에게 똑같은 제품을 들고 나간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와 물량으로 승부할 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연비와 효율, 그리고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일본의 경우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표준 선형 개발에만 집중하다가 대형화되는 시장 트렌드를 놓치며 한국과의 격차가 톤수 기준으로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거액을 투자해 조선업 부활을 노리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같은 다른 먹거리로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 그리고 대량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춘 한국 조선업계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 하나오션과 HD현대,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조선 3사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어떻게 요리할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 때입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북미 시장 점유를 위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현지에 직접적인 생산 거점을 마련하여 존스 액트라는 법적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호주의 군함 제조사인 오스탈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의 영향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죠.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하나와는 달리 현지 조선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간접 진출 전략을 선택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의 군함 건조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손을 잡고 기술 협력을 통해 미국 해군 사업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제너럴 다이나믹스 산하의 나스코 조선소와 협력 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이 잘하는 상선 기술과 방산을 결합하는 중이죠. 여기서 최근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MRO는 함정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뜻하며 미국 해군에게는 현재 가장 절실한 서비스입니다. 미국은 배를 새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보유한 함정들을 제때 수리하지 못해 항구에 묶여있는 비효율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미국 함정의 수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5건의 수주를 따내 성공적으로 고쳐서 돌려보낸 실적을 쌓았습니다. 미 함정 수리를 위해서는
MSRA라는 까다로운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은 이미 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SK 오션플랜트나 HJ 중공업 같은 중형 조선소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며 한국 전체가 미국의 해상수리 공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죠. 미국 정부는 규정상 예외 조항까지 적용할 정도로 시급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업에 있어 유례없는 기회의 문이 열린 셈입니다. 사실 MRO 사업은 수익성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신조선 건조에 비해 매출 규모가 작아 조선소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배를 새로 만드는 신조 사업은 막대한 매출을 일으키지만 MRO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높은 마진을 남기는 효율 위주의 사업이죠. 대형 조선소 입장에서는 도크를 비워두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MRO를 신규 건조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조선은 거대한 블록을 조립하는 조립 라인의 성격이 강하다면 MRO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배의 구석구석을 손보는 정밀수술과 같습니다. 과거 현대미포조선이 수리조선소로 시작해 세계적인 신조조선소로 거듭났던 역사는 지금의 MRO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수리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미국의 노후화된 함정체계를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MRO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향후 미국 본토에서 수조원 규모의 군함을 직접 수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한국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사실 중국의 해상 굴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거대한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깔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조선업의 무서운 점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트랙으로 관리하며 시장을 공략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중국의 양대 국영조선사인 CSSC와 CSIC는 하나로 합병되면서 무려 19군데의 조선소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조선 공룡으로 거듭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19개의 조선소에 각각 서로 다른 연구 개발 미션을 하달하여 기술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축적하는 국가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죠. 덕분에 중국 국영 조선소들은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이 독점하던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기술 레코드를 뒤늦게나마 차근차근 따라잡으며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연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때로는 한 달 수주량의 70%를 넘길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선박은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일종의 거대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금융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국영은행들이 나서서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과 크레딧 보증을 제공하며 전 세계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 자금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은 무한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선박 금융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답게 배를 만들어도 팔 곳이 없으면 자국 해운사가 직접 소화해버리는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안전판을 가졌습니다. 오일을 나르는 탱커나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 수요가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소들은 가동 중단 걱정 없이 배를 찍어낼 수 있죠.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철저하게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품질로 승부해야 하기에 피나는 노력으로 기술 격차를 벌리는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한국의 설계자들은 10년 안에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말을 20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제품으로 협상에 나선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한국산 선박의 진가는 배를 인도받은 지 10년에서 15년이 지났을 때 나타나는데 이때 중국산 선박과의 연료 효율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중고 선박 시장에서도 한국산 배는 마치 명품 자동차처럼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높은 잔존 가치를 인정받으며 선주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한국보다 15%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장기적인 운영비와 유지 보수 비용을 따져보면 결국 한국 배가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해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신규 인프라를 활용하는 글로벌 생산기지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자체적인 화물 물동량은 엄청나지만 국적 선사 비중이 낮아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을 키우려는 니즈가 한국의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죠.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를 중국의 물량 공세를 방어하고 새로운 저가형 선박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해체 조선 산업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전수받아 신조선 건조 분야에서도 중국의 강력한 대항마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술의 한국과 자본의 중국,
그리고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인도까지 바다 위 패권을 둘러싼 삼국지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주가 넘쳐나도 배를 직접 만들 사람이 없다면 조선소는 거대한 깡통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 한국 조선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인력 부족입니다. 거친 현장 일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숙련된 기술자들은 고령화되고 젊은 인재들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조선소의 활력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죠. 정부와 업계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임시 방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생존 전략은 사람의 손을 최소화하고 기계가 스스로 배를 만드는 스마트 조선소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수만 명의 용접공이 달라붙어 불꽃을 튀겼다면 이제는 정밀한 로봇팔이 오차없는 용접을 수행하며 작업의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땀 흘리는 노동자 대신 태블릿 PC를 들고 로봇의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젊은 기술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주역은 배의 심장과 혈관을 만드는 이른바 조선 기자재 산업의 강소기업들입니다. 선박 원가에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 최근에는 조선소 내부 인력보다 외부 협력업체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추세죠. 실제로 과거에는 조선소 안팎의 인력 비율이 1대1이었다면 이제는 외부 기자재 업체 인력이 내부보다 1.5배나 더 많을 정도로 생태계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배의 추진력을 책임지는 엔진은 기자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데 한국은 HD 현대와 한화엔진을 통해 세계 엔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조선소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조차도 자신들이 만드는 배에 들어갈 고성능 엔진만큼은 한국 기업에게 주문해 수입한다는 점입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LNG를 영하 163도의 극저온으로 유지하는 본행제나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업들도 한국 조선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죠. 이제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은 단순히 국내 조선소의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 통합이 한국 조선소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공정 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건조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죠. 반면 미국은 수십 년간 배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 AI를 학습시킬 기본 데이터조차 부족한 실정이라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함을 찍어내듯 만들며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의 제조 역량은 이제 노후화된 설비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현장을 떠난 미국의 숙련공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제조 현장의 인력 단절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죠. 한국은 가상 공간에 조선소를 똑같이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미국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단숨에 뛰어넘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까지 장악하려는 한국 조선업의 야심은 바다 위에 미래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탈탄소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한국 조선업은 이 친환경 선박 시장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무거운 벙커 CU 대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배를 원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LNG 추진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했으며 이제는 암모니아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 중립 시대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히며 한국 조선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배 안에 작은 원자로를 싣고 다니는 이른바 원자력 추진 선박의 등장이 될 것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술을 선박에 접목하면 한 번의 연료 공급으로 수십 년 동안 연료 걱정 없이 바다를 누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핵 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상선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 미래 먹거리 선점 전략이죠. 원자력 추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을 넘어 해당 기업의 기술적 레벨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훈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핵연료를 다루는 안전성 문제와 국제적인 규제가 걸림돌이지만 한국은 이미 원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한국산 선박은 이제 떠다니는 종합예술품이자 해상의 하이테크 연구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광고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느껴지는데 최근 HD 현대가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세워 대대적인 TV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간 거래인 B2B 산업이라 대중 광고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한 이미지 변신이 필수가 되었죠. 조선소 하면 떠오르는 거칠고 위험한 이미지를 벗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하는 스마트한 직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입니다. 조선과 관련된 전공을 한 대학생들이 다시 조선소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한국 조선업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장밋빛 미래 뒤에는 미국의 거대한 국방 예산과 안보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매년 군함 건조와 관련된 예산으로만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 중 극히 일부만 한국 조선소로 흘러들어와도 유럽 선주들 전체의 수주량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장하며 이 거대한 미국발 수요를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멈춰두었던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24시간 가동되는 엔진 소리가 한국 조선소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업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전략 산업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고민은 단순히 군함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물자를 나르고 전시에는 병력을 수송할 전략 상선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죠. 현재 미국의 전략 상선단은 숫자도 부족할 뿐더러 대부분의 배가 너무 오래되어 현대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배들은 민간 해운사가 소유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더 젊고 빠른 배들로 상선단을 교체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들은 이미 과부하 상태라 결국 상선이든 군함이든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팩트시트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거대한 배를 한국에서 만들어 머나먼 미국까지 어떻게 안전하고 빠르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한국 조선소들은 블록 공법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뒤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죠. 심지어 배의 절반을 통째로 만드는 하프 10합10 공법을 통해 거대한 선체를 바다 위로 끌고 가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엔진룸이 포함된 뒷부분은 스스로 동력을 내어 이동하고 나머지 앞부분은 중량물 운반선에 실어 미국 조선소로 보내 현지에서 조립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미국의 존스 액트를 준수하면서도 한국의 압도적인 건조 속도를 10분 활용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듯 한국에서 온 핵심 부품들을 조립만 하면 되니 제조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셈입니다. 일본 역시 이 거대한 미국 시장을 탐내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정부의 의지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 부활을 위해 1조 엔이라는 거금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일본 기업들은 미국 군함 사업에 회의적입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일본 조선사들에게 까다로운 미국 해군의 요구는 매력적인 먹거리가 아니죠. 반면 한국은 특수선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확장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복잡한 무기 체계와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함 건조 경험이 없던 조선소들까지 미국의 중소형 함정이나 LNG 벙커링선 같은 특수목적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20년 차 애널리스트 엄경아 위원님은 이러한 한국 조선업의 변화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쌓아온 눈물겨운 혁신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과거 호황기였던 2007년에도 한국은 이미 일본의 임금 수준을 추월하며 저가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포했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대형화와 고효율화 전략이 지금에 이르러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양강 사이에서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파는 단계를 넘어 선박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수놓는 한국산 선박들이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자부심과 안보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부활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조선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수천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자재 업체들과 함께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승리입니다. 배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밸류체인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그 나라 조선업의 진짜 실력을 결정하죠.
과거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으며 한국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술력을 갈고 닦았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라고 불리는 이 온기는 대형 조선소의 수주 소식과 함께 전국의 산업단지에 퍼져나가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은 기자재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과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아무리 배를 많이 만들어도 핵심인 엔진만큼은 한국산 제품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내구성과 연료 효율 때문입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LNG 저장 탱크에 들어가는 특수 보냉제나 선박의 신경망을 담당하는 복잡한 전기 제어 시스템도 한국 중소기업들의 주특기 분야죠. 이제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은 국내 조선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전 세계 수리 조선소와 신조 조선소에 부품을 수출합니다. 배를 한 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수명 동안 끊임없이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MRO 시장은 기자재 업체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부품 생태계 덕분에 한국 조선소들은 어떤 복잡한 요구사항을 가진 특수선이라도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승전보 뒤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데 바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의 부족이라는 인구학적 위기입니다. 조선소 현장에 가보면 머리가 희끗한 베테랑들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노하우를 이어받을 젊은 일꾼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계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스마트 조선소로 사람이 하던 위험하고 힘든 일을 로봇과 AI가 대신하는 혁신입니다. 과거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던 작업 공정이 이제는 자동화 라인을 통해 정밀하게 제어되며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선소에서는 로봇을 조종하며 정밀 용접을 수행하는 여성 기술자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장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죠. 이러한 자동화 기술은 한국 조선업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품질 우위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의 사정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데 수십 년간 제조 현장을 방치한 결과 로봇을 도입하고 싶어도 이를 운용할 기본 데이터조차 부족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선박 제조의 맥이 끊기다시피 한 미국은 이제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이식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상황이죠. 한국은 단순히 배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조선소를 짓고 운영하는 시스템과 자동화 솔루션까지 수출하는 조선업의 플랫폼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 조선업의 시계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단계를 지나 바다 위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시대를 예고합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호주의 방산 전문 기업인 오스탈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며 글로벌 특수선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영토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스탈은 호주 기업이지만 미국 내에 법인과 야드를 두고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고 있어 한화에게는 미국 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일본 측도 자신들이 수주하려고 노력했던 호주 호위함 사업의 경쟁 과정에서 핵심 기술 정보가 유출될까 우려하며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이러한 직접 투자 방식은 파트너십을 선호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현지 경영권을 확실히 확보하여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인도의 현지 조선소와 손을 잡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체적인 해상 물동량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선진 기술 전수만 있다면 중국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곳이죠. HD현대는 또한 미국 헌팅턴 잉걸스와 같은 현지 거물들과 협력하여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확실한 실리를 챙기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제너럴 다이나믹스 산하의 나스코 조선소와 긴밀히 협력하며 자신들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건조 기술을 방산 분야와 결합하는 행보를 보이죠. 이처럼 한국조선 3사는 각기 다른 색깔의 전략을 구사하며 거대한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선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국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대국가의 약속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기대하는 가장 큰 가치는 복잡한 무기 체계를 싣고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배를 띄워보내는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속도와 신뢰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조선소들은 국내 사업장의 여유도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설비를 재가동하며 미국으로부터 쏟아질 대규모 물량을 소화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LNG 벙커링선 같은 특수한 선형은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해상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또한 배의 핵심적인 일부분만 한국에서 정밀하게 만들어 미국으로 보낸 뒤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은 양국의 경제적 실리를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해법이 됩니다. 이러한 모듈형 건조 방식은 미국의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함과 동시에 한국에게는 거대한 매출 확보와 기술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제공하죠. 이제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 한 척을 만들어 파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안보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는 핵심 공급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러한 전략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며 한국 조선업이 지난 20년의 고난을 딛고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의 위용을 뽐내는 역사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를 뚫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쇠빙선처럼 한국 조선업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 그리고 세계의 안보가 하나로 만나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기회의 터전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조선업계가 거두고 있는 기록적인 수익은 우연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철저하게 계산된 선별 수주 전략의 값진 결과물입니다. 과거에는 도크를 채우기 위해 저가 수주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익성이 보장된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계약서를 채우며 질적 성장을 이뤄냈죠. 2023년과 2024년에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던 선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조되어 인도되면서 조선소들의 금고에는 현금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물량 공세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이익률 면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훨씬 앞서 나가는 실속 있는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이 발표한 30개년 함정 건조 계획은 한국 조선업에게 향후 수십 년간 먹거리를 보장해줄 거대한 보물지도와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와 서비스 산업에 집중하는 동안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면 한국은 묵묵히 제조 현장을 지키며 세계 최고의 만드는 힘을 보존해왔죠. 이제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솔루션 상품이 되었습니다. 군함 건조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시스템 역시 한국은 이미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국의 까다로운 안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연구 중인 무인 자율주행 함정 기술은 사람이 타지 않고도 바다를 감시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미래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HD 현대의 자율운항 전문자 회사인 아비커스는 이미 대형 선박의 자율항해에 성공하며 배가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에너지를 아끼는 시대를 열었죠.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해운사와 조선소들에게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존스 액트가 여전히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지 조선소 인수와 블록 수출이라는 영리한 우회 전략으로 이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은 한국 조선소의 투자를 환영하며 지역 경제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가치는 그 어떤 가격 경쟁력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죠. 이제 한국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은 단순히 쇳덩이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수리조선 분야에 특화된 중소조선소들도 미국의 노후 함정 MRO 사업에 참여하며 생태계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조선업이 더 이상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기술과 안보가 결합한 지속 가능한 전략 산업임을 증명하는 해입니다. 함정의 인도 후에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유지보수 계약은 조선소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마르지 않는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봐도 한국은 태평양의 안보를 책임지는 전진 기지이자 미국의 해상 패권을 뒷받침하는 가장 든든한 병기창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바다를 정복하고 안보로 동맹을 다지는 한국 조선업의 대항해는 이제 막 본격적인 전성기를 향해 돛을 올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한몸으로 뭉친 CSSC는 이제 무려 19개의 조선소를 거느리며
전 세계 바다를 중국산 선박으로 뒤덮겠다는 야심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거대 공룡에게 각기 다른 연구 과제를 주어 기술 데이터를 쌓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선점한 고부가 가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단순히 점유율 1위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만들기 어렵고 비싼 배를 가장 빨리 만드는 효율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선박은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일종의 거대한 부동산과 같아서 일시불로 사는 대신 장기 대출과 복잡한 금융 설계를 통해 소유권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국영은행들이 나서서 파격적인 저금리로 선박 금융을 지원하며 전 세계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자본의 그물을 쳤습니다. 만약 선박 금융이 막히면 수조 원대의 수주가 단숨에 취소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국가 자본으로 방어하며 조선소들의 가동률을 유지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 금융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민간 자본과 글로벌 금융사들도 한국 조선업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고 투자에 동참하고 있죠.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무역국답게 배를 팔 곳이 없으면 자국 해운사가 직접 사서 써버리는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무적의 안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소비하는 중국의 자급자족 모델은 불황기에 조선소들이 무너지지 않고 기술력을 보존하며 다음 호황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글로벌 고객의 입맛에 맞춰 생존해온 한국 조선소들은 고객이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연비와 효율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한국산 선박의 진짜 가치는 배를 인도받고 10년이 지났을 때 증명되는데 이때 중국산 배와 비교하면 연료비와 유지비에서 엄청난 금액 차이가 발생하죠. 선주들 사이에서 한국산 배는 마치 중고차 시장의 명품 브랜드처럼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자산 가치를 인정받으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가격이 15% 저렴한 중국 배를 샀던 선주들도 장기적인 운영 효율을 따져보면 결국 한국 조선소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20년 전부터 중국에 추격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성능의 배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간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한 발 앞선 기술 혁신은 한국 조선업이 인건비 싸움이라는 진흙탕을 벗어나 고차원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핵심 동력입니다. 이제 한국은 배를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 선박의 탄생부터 폐선까지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해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 연료를 아끼고 로봇이 스스로 배의 결함을 찾아 수리하는 스마트 선박 기술은 이제 한국 조선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미국의 노후화된 해군력을 재건하려는 지정학적 요구와 맞나 한국 조선업에게 유례없는 거대 시장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철판을 용접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이테크 제조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기술을 지켜온 우리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가장 강력한 국가 경쟁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인도의 대규모 조선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설비 대신 최신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조선소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죠. 울산이나 거제도에서 중국과 저가형 선박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인도를 일종의 전략적 멀티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특히 인도는 화학 제품 수출량이 엄청나지만 정작 이를 실어 나를 국적 선사가 부족해 막대한 운송비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 선사를 키우려 하고 있으며 한국의 건조 기술은 인도의 이러한 안보적 니즈를 채워줄 최적의 카드입니다. 인도는 먼저 자국에서 소비할 선박들을 한국 기술로 만들며 경험을 쌓고 향후에는 글로벌 저가 선박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생산 기지 전략은 한국 조선업이 기술 중심의 본체와 가격, 경쟁력 중심의 해외 기지로 이원화되어 시장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입니다. 배의 심장인 엔진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인데 HD 현대와 한화엔진은 전 세계 대형 선박 엔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배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간 부품 교체와 정비가 필요한 고수익 사업입니다. 중국이 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엔진을 한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자부심을 상징하죠. 엔진 MRO 시장 역시 신조선 건조 못지않게 중요한데
전 세계를 누비는 수만 척의 배들이 한국산 엔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핵추진 잠수함과 SMR 기술은 한국 조선업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꿈의 기술이자 미래 안보의 핵심 열쇠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한 배는 이론적으로 연료 보충 없이 무한한 항속거리를 가질 수 있어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갖습니다. 물론 개발비가 막대하고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기술을 보유했느냐가 향후 글로벌 조선 시장의 1등과 2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HD현대와 하나오션은 이 특수선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누가 더 완벽하게 미국의 안보 요구 사항을 충족할지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이러한 변화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TV 광고를 진행하며 조선소의 거친 이미지를 세련된 하이테크 기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심청이와 같은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젊은 세대에게 조선업이 얼마나 멋지고 중요한 산업인지 어필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과거의 조선소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상징이었다면 미래의 조선소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다루는 화이트 칼라형 제조 현장으로 진화하고 있죠. 로봇이 정밀 용접을 수행하고 AI가 공정을 관리하면서 작업의 안전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이는 젊은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 위에 한국의 기술과 신뢰를 심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급함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법적 제약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정결단으로 이어지며 한국 조선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존스 액트나 선박법 같은 규정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수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와 같은 미국의 노후 항구 도시들은 한국 조선소의 진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다시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한국이 만드는 하프십은 단순히 배의 절반이 아니라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엔진룸이 있는 선미 부분은 스스로 바다를 건너가고 나머지 부분은 운반선에 실려 미국으로 가는 이 효율적인 공정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한국에서 온 이 거대한 블록들을 조립만 하면 되니 부족한 숙련공 문제와 생산 지연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한국에게도 새로운 매출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특수선 건조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군함과 더불어 전략상선단 교체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전시와 평시를 아우르는 미국의 해상 수송 능력을 재건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민간 해운사들이 보유한 상선들도 이제 한국의 최신 친환경 기술을 입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런 행보를 보며 긴장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내 조선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군함 사업보다 다른 사업 전환에 집중하고 있죠. 결국 바다 위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한국의 조선 3사라는 사실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조선업의 수주 잔고는 이미 3년치 이상을 훌쩍 넘겼으며 이제는 도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돌릴지가 최대 고민입니다. 가동을 멈췄던 설비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가고 로봇들이 쉬지 않고 철판을 용접하는 소리는 한국 경제의 부활을 알리는 박동 소리와 같습니다. 특히 LNG 벙커링선 시장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미국의 해상에너지 보급망 현대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나스코 조선소와의 기술 협력은 상업용 선박 기술이 어떻게 국가 안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하나오션이 확보하려는 오스탈의 지분 역시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핵심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한국 조선업은 더 이상 단순한 중화학 공업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최첨단 방위산업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026년은 한국 조선업이 기술적 자부심을 넘어 세계 물류와 안보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승리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선업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탄소 배출 없는 청정바다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스마트 항해 시대를 당당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처럼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세계의 바다를 가장 평화롭고 번영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저력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오며 20년 전에도 그랬듯 우리 엔지니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적 한계를 매일같이 깨부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위원님은 20년 동안 해운과 조선을 동시에 분석하며 배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거대한 생명체임을 대중에게 알려왔죠. 한 번 붙은 조선의 국모라는 별명이 5년 넘게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선업에 대한 그녀의 애정과 전문성이 시장에서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 위원님은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 숫자를 보는 대신 전 세계 수많은 조선소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땀방울이 어떻게 실적으로 변하는지 목격해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사업장까지 샅샅이 방문하며 분석한 그녀의 시각은 한국 조선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2007년 전후의 대호황기를 지나 이제 2026년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한국 조선업은 과거와 달리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단단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이 수주를 향한 기대감의 해였다면 2026년은 그 수주가 실제 실적으로 전환되며 재무제표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미국이 LNG 수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조선소의 도크는 이를 실어 나를 LNG 캐리어들로 빈틈없이 채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시에는 상업적 운송을 하지만 전시에는 전쟁에 투입되는 전략 상선단의 개념은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노후화된 전략 상선단을 한국 기술로 교체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자국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상 인프라를 재건하려 합니다. 배의 나이를 뜻하는 선령을 낮추고 현대화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소들에게 수십 년간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비록 미국 내에 대형 해운사가 많지 않더라도 국가가 직접 선박 국적을 관리하며 전략 자산화하는 행보는 우리 조선업에 있어 새로운 시장의 탄생이죠.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취득한 MSRA 라이선스는 이제 미국 해군 함정의 심장을 열어보고 수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신뢰의 상징입니다. SK 오션플랜트나 HJ 중공업 같은 중형 조선소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며 한국 조선업의 허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미국의 다양한 요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령상의 까다로운 규제조차도 시급성에 따라 행정 결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만큼 현재 미국의 해상 제조 역량 제거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MRO 사업은 매출 규모가 신조선보다 작지만 한국 조선소들은 이를 통해 미국 국방 생태계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전략적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수익성 높은 MRO와 거대한 매출의 신조 사업 사이에서 기회비용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한국 조선소들의 경영 능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과거 현대미포조선이 수리조선에서 신조조선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역사는 지금의 한국 조선업이 가진 유연한 저력을 상징합니다. 중국이 자국 내수 시장의 힘으로 버틴다면 한국은 전 세계 선주들이 먼저 찾아와 줄을 서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품질과 신용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단 한 번도 똑같은 제품을 들고 나간 적이 없다는 우리 기술자들의 자부심이 오늘날 전 세계 바다를 한국의 기술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의 태양이 떠오르며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 해상 패권의 핵심 조율사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중국이 거대 자본과 물량으로 밀어붙일 때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기술로 그들을 한 발 앞서 따돌리고 있죠. 바다 위에 강철 실크로드를 만드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전 세계 물류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밀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암모니아와 수소 연료 전지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한 꿈의 선박들은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현실이 되어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결맹은 이제 제조와 기술이 결합한 강력한 공급망 동맹으로 진화하여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과거의 조선소는 사라지고 이제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해상 하이테크 연구소들이 한국의 해안선을 따라 화려하게 빛나고 있죠.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조선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의 기술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생산 기지와 미국의 현지 야드, 그리고 한국의 컨트롤 타워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중국의 독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벽입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상선이라는 담대한 도전은 한국 조선업을 세계 최고의 기술 선도 기업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훈장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한국 조선소들이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난 20년의 눈물겨운 구조조정과 혁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축제의 해입니다. 조선업의 온기는 기자재 중소기업들까지 구석구석 퍼져나가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존스 액트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미국 본토로 진출한 한국의 용기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에 새로운 표준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든 배를 끝까지 책임지는 MRO 서비스는 전 세계 선주들에게 한국산 선박은 평생 믿을 수 있다는 무한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조차 스마트 조선소라는 기술 혁신으로 정면 돌파해낸 우리 조선업의 저력은 전 세계 제조업의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조선소이자 전 세계 바다의 안보와 번영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기술 파트너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보여준 각기 다른 전략의 조화는 한국 조선업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 한 척 한 척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상징하는 가장 크고 당당한 외교관이기도 하죠.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한국산 선박들의 웅장한 모습은 이제 21세기 해상 패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힘찬 망치 소리와 로봇의 작동음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다 위에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기술로 바다를 평정하고 안보로 미래를 여는 한국 조선업의 위대한 대항해는 이제 전 세계의 축복 속에 더 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